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장에 해로운 음식을 알아볼 건데요. 그동안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똑같은 식품인데 어떤 곳에서는 신장에 좋은 식품이라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신장에 해로운 음식이라고 그러고 의견들이 분분해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혼란을 겪으셨던 분들, 제가 오늘 그 혼란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봐도 신장에 해로운 음식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째, 정제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정제염은 혈압을 올리고 그 높아진 혈압은 신장 사구체의 손상을 불러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7년 한국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3,669mg이나 된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죠. 정제염은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뒷면 성분표 보면 다 정제소금, 정제염이라고 써 있습니다. 라면 먹었는데 자꾸 갈증나서 물 엄청 들이킨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정제염이 들어가면 인체는 계속 갈증을 느끼게 돼요. 미네랄 균형이 깨진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나트륨이 들어가면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자꾸 갈증이 나게 하고 또 배출해내야 되는 신장은 무리하게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국이나 찌개를 짜게 먹는다고 그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옛날 천일염으로 담갔던 집된장, 집고추장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새는 시판 중인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들이 거의 정제염으로 만들어진 게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류입니다. 신장이 좋아지는 방법편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 메치오닌하고 지방산과 만나면 이 조건에서 비타민 B6가 부족하게 되면 흑산수렌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게 되면서 췌장의 랑게란스섬의 베타세포를 파괴해서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린다고 했죠. 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방질 많은 삼겹살이나 또 마블링이 많은 부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몸은 내가 먹은 대로 말한답니다. 혈관은 자꾸 기름기가 끼고 동맥경화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간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기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면 혈관 건강이 나빠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장 건강을 악화를 시킵니다. 또 육류를 먹을 때에 고기를 그릴에 굽거나 튀긴 음식들은 당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고 신장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류 자체도 좋진 않지만 육류를 가공한 육포라든지 소시지, 햄 같은 것은 신장 건강에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육류에다가 소금이나 간장으로 일단 간을 하고요.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 피로인산 나트륨,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L글루타민산 나트륨 같은 것을 첨가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나트륨 함량은 더욱 높아지고 신장 건강에는 매우 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탄산음료를 들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일단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250ml 한 캔에 무려 각설탕 7 내지 9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외로 당이 많거든요.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보통은 치아가 상당히 부실한데 이 탄산이 치아의 표면을 부식을 시켜서 치아가 더더욱 약해집니다. 톡 쏘는 맛을 주기 위해서 인산 같은 것도 첨가된다고 하니까 신장이 안 좋거나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제 설탕입니다. 자연이 준 사탕수수, 사탕무 같은 거에는 여기에서 뽑아낸 설탕 속에 몸에서 대사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비정제 설탕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습기를 잘 먹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유통과 사용이 어려워서 이거를 정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뽑아낸 정제 설탕은 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당분이 몸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섬유질이나 여러 다른 것들과 섞이게 되면 천천히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만 먹으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 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췌장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또 이게 대사가 되려면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마구 뽑았습니다. 그래서 뼈와 치아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상당량의 비타민 B군도 요구를 합니다. 네, 이게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신장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또 다섯 번째, 카페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일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양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과도한 카페인 음료의 섭취는 신장에 지나친 이뇨작용으로 신장을 힘들게 합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가 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신장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카페인은 부신해서 코티솔 분비를 자극을 해서 활력과 집중도를 높여주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과도하게 반복되다 보면 고갈되어서 정작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게 대응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포르투갈의 한 연구에서 만성 신부전 환자 4,863명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조사해 봤더니 카페인 다량 섭취군이 사망률이 오히려 25% 낮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심장에서의 산화질소의 방출 효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추정인데요. 투석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계 합병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요새는 산화질소를 바로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또 있다 보니까 굳이 신장에 해가 되는 다량의 카페인을 부어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화질소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6번째,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도 신장질환 환자는 주의할 식품이랍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단백뇨를 악화시키고 인과 칼륨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은 원래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칼슘과 인이 적절한 비율로 합쳐져서 뼈를 이루고 있는데요. 인이 과잉하게 되면 오히려 뼛속에서 칼슘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양인한테 많은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은 염증 반응을 더 일으키기도 하고 노폐물도 많아지기 때문에 신장이 더욱 힘이 듭니다. 특히 단백뇨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단백질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를 할까 상당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단백질 상태로 섭취하려고 하지 말고 아미노산 제품의 형태로 섭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은 햇볕에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영양분은 농축이 되는데 문제는 당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몇 개씩 먹게 되거든요. 과잉의 당은 중성지방으로 자꾸 변환해서 몸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관 건강에도 독이 되겠죠. 게다가 인의 함량도 말린 과일에서 상당히 높아집니다. 8번째, 밀가루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밀가루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밀가루를 소화시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밀가루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속이 쓰리다 이러시는 분 많거든요. 이게 밀가루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밀가루 단백질이 당이 좋지 않은 사람들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분해가 덜 된 단백질이 그대로 흡수돼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 단백뇨가 많이 나옵니다. 밀가루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멀리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혼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장에 독이 되는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얘기할 때는 다소 혼란을 겪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에 존재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칼륨은 낮아도 위험, 높아도 위험하죠. 이 식품들은 득과 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도 있지만 득도 많은 것이 바로 채소입니다. 칼륨은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 채소, 과일 모든 식재료에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칼륨이 너무 많은 것은 조절을 하되 칼륨이 아예 없는 것은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칼륨은 나트륨을 내보내니까 고혈압에는 득이 될 것이고 배설이 되지 않는 것은 실이 될 것이고 보통 신장 기능 30%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은 고칼륨 혈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병원에서 칼륨 수치 잘 모니터링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세요. 고기도 먹지 마라, 유제품도 먹지 마라, 계란도 먹지 마라, 생선도 먹지 마라, 또 채소도 먹지 마라, 닭도 먹지 마라. 그럼 도대체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영양소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채소나 과일도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만 좀 피하시되 조금씩 자주 골고루 어느 한 가지를 많이 먹지 않고 편중되지 않게 먹어주세요. 흰 쌀밥만 먹으라는 분들도 있는데 신장병 있으신 분들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당뇨 때문에 잡곡을 먹고 싶지 않겠어요? 현미가 인도 칼륨도 높지만 바라현미는 흰쌀과 현미의 중간쯤 됩니다. 흰쌀에 바라현미를 적당량 섞어서 밥을 해 드신다거나 콩도 노란 콩은 검은 콩보다도 월등히 칼륨이 높습니다. 노란 콩보다는 검은 콩을 선택한다든가 하시는 식으로 이용을 하세요. 채소의 칼륨도 동물성 음식과 만나면 그게
상당히 해가 되지만 동물성 식품을 아예 끊고 채식 위주 식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신장이 호전되어서 의외로 칼륨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고 오히려 신장 기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신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 칼륨 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조절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고기를 먹으면 악화가 되었고 채식만 할 때에는 의외로 힘들지 않았답니다. 익힌 채소는 데치거나 삶을 때 상당히 많은 칼륨이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엽산 등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파괴가 되니까 채소를 익혀서 먹을 때는 엽산은 따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채소의 껍질이나 줄기에는 칼륨이 많다고 해서 저는 채소를 먹을 때 꼬다리는 버리고 이파리만 먹었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널리고 널린 식품 중에 칼륨 수치가 유독 높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육류, 조개, 생선, 유제품에도 많지만 일단 동물성은 논외로 하고요. 해조류, 채소, 과일만 놓고 볼게요. 칼륨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조사 기간마다 상당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치를 기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산지나 수확 시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테니까요. 해조류는 평상시 정상 신기능일 때나 경증의 경우에는 혈압에도 도움을 주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채소나 과일보다도 칼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시마, 톳, 김 모두 높답니다. 신장 기능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칼륨 수치를 조절해야 되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일 중에는 아보카도가 단연 높아요. 저는 아보카도 한 개도 힘들었어요. 바나나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보카도는 바나나의 2배 정도로 높아요. 고칼륨에 속하는 과일로는 아보카도, 바나나, 토마토, 곶감, 키위, 멜론, 참외 정도고요. 중등도의 칼륨은 수박, 오렌지, 체리, 배 정도예요. 수박과 체리는 고칼륨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에 과일들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수박과 체리 정도는 중등도로 넣었어요. 바나나가 체리의 2배, 멜론이 수박의 3배 정도의 칼륨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박과 체리는 정상 신기능일 때나 또 경증의 경우에는 신장에 이로운 과일입니다. 수박은 부종을 빼는 효과가 있고 체리는 항산화 성분이 많죠. 하지만 역시 신기능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채소 중에는 아욱과 근대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브로콜리, 비트, 감자, 부추, 쑥, 쑥갓, 미나리, 늙은 호박 등이 높은 편에 속해요. 늙은 호박이 부종을 빼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칼륨이 많아서 부종을 빼는 거거든요. 칼륨이 들어가서 나트륨을 배출해 주니까 부종을 빼주는 거죠. 늙은 호박도 역시 정상 신기능일 때나 경증의 경우에는 신장에 이로운 음식이랍니다. 그러나 칼륨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장 기능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초콜릿, 코코아, 녹차도 높은 편이에요. 식이 조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물도 평상시의 신장에는 이롭지만 신장 기능이 망가져 있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자제하시고요. 조금씩 자주 나누어서 마시도록 하세요. 오늘은 신장에 해로운 음식과 만성 신장병이 악화되었을 때 주의해야 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신장에 좋은 음식은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